안녕하십니까. 하늘병원 스포츠교정센터 김광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질환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난 충돌 증후군이다, 회전근개 질환이다, 극상근 힘줄이다, 오십견이다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먼저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 말 그대로 이 충돌 증후군, 뭔가 이렇게 팔을 올리거나 움직일 때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어디가 충돌이 많이 될까? 먼저 이렇게 보통 어깨 승모근에 이렇게 손을 얹어 가지고요.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깨뼈 끝에 이렇게 각진 모서리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지나서 좀 내려가면 상완골 뼈가 만져지죠. 그래서 이 각진 모서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갈비뼈, 쇄골 아래에 있는 갈비뼈에서 옆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상완골 뼈는 아닌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뼈가 하나 만져져요. 그게 이제 오회돌기라는 뼈인데요. 그 오회돌기라는 뼈,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또는 요거, 요 뼈하고 이 아까 어깨 날개뼈의 지붕인 견봉이라는 뼈, 그 뼈 사이에 또 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회견봉인대라고 하는데요. 이 한마디로 오회돌기라는 이 뼈하고 견봉이라는 뼈, 요 사이의 인대,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이 어깨의 지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붕. 근데 이 어깨의 지붕 역할을 하는 이 견봉이라는 뼈랑 오회견봉인대, 요 사이에 이제 팔을 올릴 때 이 상완골 팔뼈가 부딪히는 거죠. 그걸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회견봉궁, 요 지붕하고 팔뼈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상근, 극하근, 그런 이제 회전근개 근육들이 이 상완골 골두를 따라서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저맥낭, 견봉하 저맥낭, 삼각근 하 저맥낭, 그래서 이 물주머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팔을 올릴 때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찰이 되고 부딪히고, 또는 연세를 좀 드시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면 이제 힘줄이 두꺼워지고 퇴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극상근 건염은 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이렇게 극상근 힘줄이 자극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그 힘을 많이 쓰거나 이래가지고 극상근 힘줄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걸 극상근 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런 거는 어떤 거냐면 회전근개가 끊어졌다,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회전근개가 이제 그것도 충돌 증후군하고 연계돼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회전근개 자체가 이렇게 팔을 많이 써서 그냥 힘줄이 그냥 뚝 끊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팔을 올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내가 팔을 올릴 때 이런 충돌 증후군이 생겨서 자극을 받아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면 그거를 이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 건염. 그러니까 그냥 극상근 건염 이런 것도 아니고 석회화 건염이라고, 어깨에 석회가 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그것도 극상근에 많이 석회가 낍니다. 근데 이 석회화 건염은 주로 이렇게 60세 이상 나이가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나 아니면 또 10대 20대 되게 젊을 때는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팔을 되게 순간적으로 많이 쓰는 직업들,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 순간적으로 빨리 공을 쳐야 되는데 항상 팔을 올렸다가 치니까 어깨에 마찰이나 자극이 많죠. 그래서 극상근 힘줄이 손상받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건염이 아니라 석회가 껴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서는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가 방어 기전이 아닐까. 팔을 많이 써서 힘줄이 갑자기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내 몸에서 방어 기전, 야, 더 쓰지 마, 더 쓰면 나 끊어줘.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힘줄이 굳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석회화 건염이 생기면은 이제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밤에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두근 건염. 이두근 건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회전근개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알통 근육이라 하죠. 이두근. 이 이두근이 요 팔 앞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전환 이 뼈 앞에 붙어가지고
쭉 해서 두 갈래로 나눠져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오회돌기라는 뼈에 붙고요. 하나는 요 이두근 요 이렇게 온폭 들어간 요 뼈 부분을 지나서 이 관절와 순 안으로 들어가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두근 같은 경우는 이제 팔뼈 앞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완골 뼈가 앞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맨날 벤치프레스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아니면 막 수영 엄청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체형이 어깨가 굽은 사람이다. 어깨가 좀 굽어 있고 상완골이 앞으로 좀 빠져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두근 힘줄이 마찰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깨를 만져봤을 때 쭉 옆으로 해서 아까 그 견봉뼈라 그랬죠. 이렇게 쭉 옆으로 해서 어깨를 만졌을 때 이 견봉뼈랑 그 다음에 상완골 뼈 위치가 약간 상완골의 한 4분의 1 정도는 앞으로 좀 나와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완골 뼈가 견봉 요 뼈보다 훨씬 더 많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두근 힘줄이 자극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팔뼈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는 힘줄이 마찰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염증 생겼다가 또 가라앉았다, 염증 생겼다, 가라앉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쇄골 뼈에서부터 옆으로 쭉 해가지고요. 상완골 이렇게 만져지고요. 손은 이렇게 손바닥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벼 보시면은 아픈 부분이 있어요. 만져봤는데 이렇게 몽골몽골하니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예민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팔뼈, 상완골뼈 앞에 만졌을 때 아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두근 힘줄 부분이 자극이 많으신 거예요. 손가락을 다 펴서 이렇게 그대로 쭉 끝까지 가세요. 예, 더 옆으로 가세요, 현 씨. 옆으로 팔 더. 예,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은 몽골몽골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그대로. 만졌는데 이상하게 아프다. 약간 좀 찌릿하게 아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두근 건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실장님 또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예, 그래서 항상 팔뼈가 앞으로 너무 나와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액낭염입니다. 점액낭염. 기본적으로 어깨 질환 있으신 분들은 점액낭염 진단을 또 의사 선생님들 기본으로 MRI 분석 같은 거 보면 많이 있던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전근개, 팔뼈, 상완골 뼈하고 이 날개뼈 사이를 붙여주는 회전근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들이 회전근개 근육이 있고 이 어깨뼈 오회견봉근 어깨뼈에 지붕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팔을 올리도 자꾸 이렇게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힘줄만 있으면 힘줄이 빨리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점액낭이 있다 그랬죠. 우리 몸에 어떠한 구조물이든 뼈하고 뼈 사이는 인대가 연결을 해주고 근육이 뼈에 붙는 지점은 힘줄로 돼서 붙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꼭 점액낭, 물주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마찰되지 말라고. 근데 이 점액낭,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점액낭염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점액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은 만약에 오십견이 있거나 뭐 어깨 손상을 많이 받았다. 그랬을 때 점액낭이 뭐 염증이 심하고 손상이 많이 되면 그 점액낭 물주머니 때문에 이렇게 손상되고 난 다음에 어깨 관절을 이렇게 뻣뻣하게 굳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또 치료사의 관점에서 치료하기 좀 까다로운 타입 슬랩, 뭐 관절와 순 손상 또는 뭐 방카르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슬랩이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깨뼈가 이렇게 사람 팔뼈가 이렇게 있죠. 날개뼈가 있는데 이 날개뼈에 상완골이 이렇게 탁 갖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개뼈 같은 경우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관절 뼈가 딱 장골 골반뼈에 딱 박혀 들어가기 좋게끔 깊숙하게 이렇게 딱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 팔뼈 같은 경우는 날개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좁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상완골이 실제로 아구에 탁 맞아 들어가고 이렇지 않아요. 되게 건덩건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완골이 들어가는 이 면적이 이게 워낙 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완해서 두툼하게 만들어서 상완골이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약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 스카이라이프 뭐 이런 접시인데 거기에 뭐 이런 뭘 얹어 놓을 건데 불안해.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찰흙이나 아니면은 뭘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더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테두리 같은. 그래서 이 상완골 뼈가 더 잘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준 테두리입니다. 그게. 근데 그 테두리가
상완근 아까 말했던 이두근 이두근의 바깥쪽 갈래에 있는 긴 힘줄이 들어가서 이 관절와 순 그 연골 테두리에 같이 붙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두근이 너무 과하게 사용돼서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를 잡아 당겨서 끊어 먹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렇게 뭘 쿡 집어서 끊어지든 그래서 보통은 이 날개뼈 이 관절와라고 하는 이 오목한 상완골이 붙는 요 부분에 위쪽에 관절와 순이 많이 끊어집니다. 뜯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두리가 뜯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팔을 짚다가 쿡 찍어서 상완골뼈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 관절 와순의 위쪽 부분을 찢어 먹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방카르트 질환이라고 하는데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관절 와순이 찢어졌는데 아래쪽 부분에서 약간 앞쪽 또는 아래쪽의 간혹 뒤쪽 그래서 관절 와순 이 테두리가 아래쪽이 끊어진 걸 방카르트라고 하고 위쪽이 찢어진 걸 슬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카르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팔 빠져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 관절 와순이 찢어져서 손상이 된 경우가 있고요. 뭐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역기 막 들다가 팔이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절 와순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면 어깨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고 치료하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십견, 뭐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냥 뭐 책 찾아보면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아직도 뭐 공식적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 관절이 굳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처음에 밤에 잘 때 되게 아프다가 어느 순간 아프진 않아. 근데 자 만세 해보세요. 이게 다예요. 그렇게 한 6개월에서 거의 1년을 살다가 어느 날 슬슬슬슬해서 조금씩 올라가요. 그걸 보고 이제 보통 오십견, 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 치료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충돌 증후군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전근개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어깨를 다쳤다거나 그런 분들이 어깨 관절이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100% 되지 않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오십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인자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오래 자거나 뭐 그런 분들 잠자는 자세나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오십견이 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십견은 한번 오게 되면은 굉장히 괴롭고요.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오셔서 그거는 진료를 보시고 또 이제 오십견에 맞는 관리법을 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 꾹꾹.